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수행평가로 통계 파트에 대한 거를 다 정리했는데요. 오늘부터는 5번째 대단원인 여러분들 교과서로 따지면 한 142페이지 정도 됩니다. 대단원 5단원 기본 도형과 작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쪽 그 교과서를 펼쳐보면 오른쪽에 준비해 볼까가 보이시죠? 준비해 볼까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랑 한번 답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배웠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도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라고 해요. 이때 우리가 구분 지어야지 되는 건 선분, 그 다음 반직선, 그리고 직선, 이 세 가지로 구분 지으면 되죠. 선분이라고 하는 건 끝과 끝이 있는 경우, 반직선이라고 하는 건 시작점으로부터 진행 방향으로 가는 거, 직선은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모두 다 진행되고 있는 거, 즉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끝이 있으므로 선분, 기역, 니은이다 라고 하면 되고, 디귿하고 리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는 직선, 디귿, 리을. 직선, 디귿과 리을은 그 둘의 순서를 바꿔서 직선, 리을, 디귿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 하나 두고, 그쵸? 반직선이 등장을 해요. 시작점은 있고 진행되는 방향이 있어요. 이랬을 때는 반드시 시작점부터 반직선, 미음, 비읍 이렇게. 역시나 중요하니까 4번에서 한 번 더 등장하죠. 시작하는 점 어디? 이응으로부터 시옷 쪽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직선, 이응, 시옷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2번 문제로 가게 되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한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모두 말하래요. 평행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만나지 않는 거. 그래서 평행에 해당하는 거는 누구와 누구? 다와 라가 되고요.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와 라도 수직이고 and 다와 나도 수직입니다. 그쵸? 왜? 나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2번 있기 때문에 정답을 2가지 다 써셔야지 되고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은 서로 합동인 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합동인 거는 어떨 때? 모양도 같고 또 크기도 같을 때. 그래서 가와 마가 서로 합동이고 그 다음 나와 바가 합동, 그리고 마지막 다와 라가 합동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되는 건 교과서 14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45페이지.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등장을 해요. 점, 선, 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한번 봐볼까? 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분해야지 되는 건 용어, 교점과 교선이 있어요. 무언가가 서로 교차로라고 하는 거, 우리 길, 도로 두 개가 같이 만났었을 때 생기는 그 공간, 그걸 교차로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서로 만나는 거. 그래서 그럼 만나게 돼서 생기는 점, 교점. 서로 만나서 생기는 선. 그래서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교점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기는지를 한번 봐보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 직선과 직선, 즉 선과 선이 만나서 교점이 생기죠. 이렇게. 이때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직선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옆에 있는 것처럼 면과 평평한 면과
선이 만나서 또 역시 교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서로 만나게 되면서 생기는 걸 우린 교점이라고 하고요. 교선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더 생소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두 개의 면과 면이 만났죠. 면과 면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의 선으로 만나게 되죠. 한 점에서만 만날 수는 없어요. 면과 면은. 선생님, 면을 이렇게 뾰족한 면을 이렇게 면이 하나가 있는데 뾰족한 뭐 면 하나를 이렇게 끝부분만 딱 닿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럼 여기는 교점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 좀 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지만 면이라고 하는 건 딱 주어진 선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직선 그렸던 것처럼 옆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면이 진행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런 교선이 생긴다는 거 이거 잘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지 않고 교선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면과 또 도형이 만났어요. 즉 주어진 이 원기둥 모양이 이렇게 이 면을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는 선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직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곡선일 수 있어요. 곡선도 역시나 선이기 때문에 교선이다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 교선, 그리고 또 면과 또 입체 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거 역시 교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질문 중에 모든 교선은 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교선이라고 하는 건 곡선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과서 146페이지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종소리가 크죠. 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모서리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전으로 얘기하면 선이 되겠죠.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모두 몇 개인가? 인데 간단하게 보면 AB라고 하는 모서리와 모서리 BC가 만나서 생기게 되는 교점은 점 B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BF와 3번 BC가 만나서 생기는 것도 교점 B인데 그러면 서로 다른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점 B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만나든 그냥 점 B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그 교점이 모두 몇 개냐 라고 하니까 서로 다른 꼭지점, 여기서 말하는 교점이라고 하는 건 꼭지점이 되겠죠. 꼭지점이 총 몇 개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는 우리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위에 4개, 아래 4개. 그래서 토탈 8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하면 면과 면이 만나면 아까 뭐가 생긴다 그랬죠? 그쵸? 교선이 생긴다고 했는데 위에 있는 즉 윗면에 해당하는 사각형 ABCD와 앞면에 해당하는 BFGC 이 둘이 만나면서 어디에 교선이 생기죠? 그쵸? 여기에 교선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이런 교선을 알고 봤더니 한마디로 이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서리는 윗면에 4개, 옆으로 4개, 아랫면에 4개. 그래서 토탈 몇 개다? 12개다 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직선, 반직선, 그 다음 선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연습할 겁니다. 다른 내용 아니고요. 성질도 똑같고 다만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는 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수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직선이라고 하는 직선 AB라고 하는 애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직선 AB라고 하는 애는 A로도 계속 진행되고 B로도 계속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화살표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화살표로 다 진행되고 AB라고 하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라고 하는 이런 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을 봐보시면 하나의 반대되는 게 하나 있죠. L이라고 하는 이 직선은 A는 지나가지만 B는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선 AB라고 얘기하지 못하고요. 그 직선 밖에 있는 애는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 위에 있는 애들로만 우리는 기호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반직선입니다. 반직선은 생긴 모양이 어땠었죠? 그쵸? 한쪽은 막혔고 한쪽으로는 진행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시작하는 점, 진행되는 방향 B. 그래서 반직선 AB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아,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반직선이야. 반만 진행되고 있는 직선이야. 그래서 반직선 AB는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나면 직선도 나왔고 반직선도 나왔으니 마지막 양쪽 끝이 막혀 있는 선분 남았습니다. 선분. 선분이라고 하는 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점 안에 있는, 즉 두 점을 지나가는 끝이 있는 선이죠. 그래서 선분 AB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즉 선분 AB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법들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하다 보면 같은 직선, 같은 반직선 이런 걸 찾으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문제 146번입니다. 146쪽의 문제 2번입니다. 우선은 직선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선 위에 있는 점들로 얘기만 한다면 사실은 다 같아요. 우리가 구분해줘야 되는 건 반직선. 이게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우선은 같은 것끼리 짝을 지으시오 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주어진 한 직선 위에는 점 A도 있고 점 A, 점 B, 점 C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BC는 서로 다 어떻더라? 같더라. 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직선 AB와 그 다음 또 다른 직선 가운데 있죠. BC와 직선 AC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반직선 한번 선분이 나와 있네요. 선분을 찾아볼까요? 선분 AC랑 같으려면 A부터 시작해서 C로 끝나는 이 선분은 다시 C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선분과 같겠죠. 그래서 얘는 CA와만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아직 언급하지 않은 거. 우리 우선 쓴 거는 지워볼까요? 직선은 다 했고요. 그 다음 선분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반직선이 등장을 해야겠죠. 반직선을 보니까 반직선 CA와 반직선 CB는 같을까? 인 건데 눈으로 봤을 땐 되게 달라 보이지만 우선은 시작점이 같아요. CA라고 하는 건 C로부터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A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C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가도 중간에 B를 지나가도 어차피 그 직선은 A도 지나간다. 그래서 반직선 CA와 반직선 CB는 어차피 같은 반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과 점을 이은 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147페이지 교과서 147페이지를 봐보시게 되면 선분 AB라고 하는 건 양쪽 끝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 선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구부러짐 없는 선이기 때문에 선분 AB라고 하는 건 두 점을 이은 가장 짧은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A부터 B까지를 자로 재봤더니 얘가 5cm야 라고 한다면 선분 AB는 5c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선분 AB라고 하는 애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선분도 길이가 똑같이 5cm라면 이렇게 등호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분 표시 AB를 하는 순간 얘는 시작과 끝점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길이를 뜻하기 때문에 둘의 길이가 같은 건 맞음으로 이퀄 붙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중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중점, 중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부터 B까지를 이은 선분을
가운데, 즉 절반 나눴었을 때 그때 그 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점 M은 선분 AB의 무엇이다? 중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면 이쪽도 1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선분 AB라고 하는 애 20인데 걔는 결과적으로 AM이라고 하는 거를 2배 해준 값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말로 표현했던 것들을 좀 더 편리한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을 봐보시면 조건들이 있어요. AB라고 하는 선분의 중점은 M이고 그러면 A, B에 대한 중점 M이려. 근데 봤더니 A부터 M까지가 4cm라면 당연히 중점이기 때문에 M부터 B까지도 무엇이다? 그쵸, 4cm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두 번째 힌트는 점 N이라고 하는 값은 AM의 중점이다 라고 하니까 아 얘는 그럼 AM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반으로 나눴구나. 그래서 여기 2cm 여기도 2cm 이렇게까지 우리가 길이를 구했다면 이제 정답을 써보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선분 AB 요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AB에 대한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 4와 4가 두 번 더해져서 얼마? 8cm다 라고 하면 되고요. NM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미 벌써 그림에 표시를 아까 해놨죠. 2cm. NB 여기 2하고 이만큼은 아까 4였어. 그래서 얘는 6cm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점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148페이지 148페이지에 스스로 해결하기를 선생님이랑 몇 가지는 풀어보고 나머지들을 여러분들이 다 채워서 이걸 노트에 정리하라고 하면 과제가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과서 다 푼 내용들을 패들렛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하기에 해당하는 선생님과 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다 빈칸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우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점을 우린 뭐라 그랬죠? 그쵸? 교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선을 그쵸? 교선이라고 한다. 교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 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 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내면 직선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 화살표 다 해주시면 되고요. 반직선 AB라고 하는 건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표시. 선분 AB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라고 하는 AB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가볼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사각뿔에서 모서리와 모서리라고 얘기했지만 모서리라고 하는 건 선이죠.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여기서 말하는 그 교점은 곧 주어진 사각뿔의 뭐가 될까요? 꼭지점이 될 겁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총 아래 하나, 둘, 셋, 넷, 위에 5. 그래서 총 A는 5가 되고요. 그다음 B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므로 모서리를 뜻하죠. 모서리는 위에 하나, 둘, 셋, 셋, 여기 넷, 아래에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토탈 8개. 이렇게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3번부터 다시 한번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밑에 지금 잠깐 호출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다 오느라 많이 숨이 차네요. 우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보지 않았던 4번도 사실은 봤지만 그래도 길이 구하는 과정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주도록 할까요? 3번과 4번은 아까 전에 있었던 문제와 같으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서 마저 빈 공간을 채워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5번과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직선 L 위에 있는 세 점 A, B, C, 그 다음에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두 점 D, E. 이러한 점 5개를 이용해서 그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주의할 거. 직선을 얘기할 때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BC, 얘네들은 직선 L로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기호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직선이 되므로 그거나 하나로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분 지어야지 되는 건 L이라고 하는 직선 이외에 점 D와 점 E를 지나가는 애들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추가해줘야 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직선 DA, 직선 DB, 직선 DC, 이렇게 해서 추가를 3개를 할 수 있죠. L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 직선 DA, 직선 DB, 그 다음 직선 D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점 E를 지나가는 직선 EA, 직선 EB, 직선 EC, 직선 EA, 직선 EB, 그 다음 직선 EC. 그리고 나서 또 주의할 마지막, 그러면 D와 E를 지나가는 마지막 직선까지, 직선 DE까지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개? 그쵸, 8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4번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건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힌트들을 잘 읽으셔야지 되는데, 점 M이라고 하는 건 AB의 중점이다 라고 하니까 AM의 길이와 MB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도 역시 12cm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 N이라고 하는 것은 BC의 중점이래요. 그러면 BN과 NC는 서로 길이가 같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힌트를 보니까 그러면 사실 BC에 대한 즉 선분 BC에 대한 길이를 언급한 거는 아직은 없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이 힌트가 있죠. 선분 AB의 2배 한 길이는 선분 BC의 3배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선분 AB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 더하기 10이니까 곱하기 12한 값은 3BC와 같다. 한마디로 3배를 하게 되면 24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 BC 전체의 길이가 8이겠구나. 그럼 BC 아니죠. AB의 길이가 잠깐 실수 선생님. AB 전체는 12와 12가 2번 있으니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A와 AB에 해당하는 값은 12, 12가 2번 있으니 24고요. 거기에 2배 한 값. 그래서 여기가 우선 48이겠죠. 그래서 BC 전체는 16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체가 16이므로 BN과 CN의 길이가 같은 8과 8이겠구나. 문제에서는 MN의, 즉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시작하는 점 M 여기부터 N까지 그 사이에 우리 12와 8 한 번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선분 MN의 길이는 12와 8을 더한 정답은 20이더라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은 오늘 했던 것들 나중에 등록하는 것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